안녕하십니까. 엠콕학원 구호과 원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죠.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이제 개성고 1학년 중간고사 국어를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례는 일단 이번에 출제된 내신 경향과 그 분석 그리고 주요 문항을 분석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를 분석했을 때 그러면 곧 다가오는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심층 학습 전략과 등급별 학습 전략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개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 엄청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과거 제가 이제 개성고를 수년간 계속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성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작년 개성고 1학년 그리고 재작년 개성고 1학년 3년 전, 4년 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올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주어진 거죠. 제가 학부모님도 통화를 했는데 학부모님도 이제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곳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따로 이제 대화도 나눴는데 실제 올해부터의 좀 강력한 방침이 뭐냐면은 내신 시험을 수능형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출제를 하라고 한 거죠. 너무 심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사실 물론 이제 시험을 출제하기 전에 시험 준비 기간에 학교에서 또 국어 담당 선생님이 시험 내는 유형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바가 있긴 했지만 아주 충격적이었고 아주 급격한 변화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향수라는 현대시가 있는데 그 작품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90%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된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거기서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고 국어시험이 서술형에서 좀 변별력이 있고 작문의 서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상당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100% 사라지고 객관식 선택형 32문제가 100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26문제, 문법이 6문제, 그래서 총 32문제고요. 그리고 작품들 간의 연계를 통한 수능형 문제. 다시 말해서 지문의 하나의 박스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이 지문 하나 박스에 작품, 가 작품, 나 작품, 다 작품 해서 문제는 가나다의 공통점, 가와 나의 비교 이런 문제가 거의 다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5번째 특징을 보면은 수능형 문제가 거의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문을 추론하는 선택형 문제죠. 주로 이제 문학, 문법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패턴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주어지는 게 단순 암기형으로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지는 지문이나 보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신형 문제는 지문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문이 있어서 풀기가 더 쉬운 경우도 있고 지문이 없어서 풀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단순한 문제고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면 또 내신 암기형 문제가 더 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나 내신형 문제의 난이도를 뭐가 쉽다 어렵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내신형 문제의 비율이 적게 한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또 고난도 문제나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에서 내신형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리고 7번째는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본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매주 모의고사를 이제 숙제로 별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 실력의 비례도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 같은 순수 내신형 문제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신 시험이 강한 성격의 시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내신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경우나 내신에 좀 강한 학생들, 암기에 강한 학생들은 점수가 좀 잘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들, 그 기본 실력을 갖춰야 되는 문제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실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방대한 시험 범위. 정리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새로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문학 작품이 84개. 제가 10수년을 국어 학원에서 이제 운영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이제 많은 학교들과 많은 세대를 경험하고 이제 가르치고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범위는 처음 봅니다. 문학 작품이 84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 많아도 한 개의 시험에서는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8배, 9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법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 겁니다. 2학년, 3학년도 시험 범위를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개성고 2학년, 3학년 이번 중간고사는 개성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 시험 범위가 작품이 10개였어요. 1학년이 이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도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은, 잘 안 보이네요. 자, 해당 작품을 보시면은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시의 개념어 학습, 다시 말해서 내가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개념들, 기본 지식들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부분도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릴 수 있는 작품이죠. 예를 들어서 작품이 하나가 주어지고 이 작품을 감상하고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했다. 조사와 구두점을 생략했다. 그리고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작품의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해당하는 가 작품을 전혀 모르고 있어도 주어진 이 작품을 보고서 확인은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학생이 이 계절감이라는 어휘의 뜻을 모르고 개념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한 상위 30%에서 40% 이상의 학생들은 이 어휘들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난이도 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작품에 대한 선지식이 작용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인데, 보시면은 가의 기억과 다 작품의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문제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앞선 문제와 다르게 단순한 표현법이나 시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상징적 의미, 작품의 함축적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 상의 문제가 되고, 사실 이런 작품들은 이 작품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은 작품을 설혹 내가 모르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문학을 시에 접근하고 시에 접근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훈련이 돼 있으면, 다시 말해서 수능형 문제인 거죠. 수능 국어에서 문학에 대한 훈련과 접근 방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인데,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 그리고 이번 개성고 1학년 시험 범위가 문법에서는 음운만 나왔어요. 음운만이 시험 범위였고, 아마 이제 다음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단어에만 속할 것 같은데, 자, 음운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요런 보기가 되는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음운 변동 과정을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좀 틀릴 수 있는, 그래도 난도가 좀 있는 문제고, 오답률이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의 형태나 유형은 평이에요. 이런 문제의 유형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요 보기의 예시 단어들이 좀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생소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휘가, 예시가 풍부하게 학습이 된 학생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음운 변동을 공부를 했어도 보기의 예시 단어에서 헷갈리게 되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32번인데, 보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음운 변동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인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문법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은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암기할 내용을 보기로 주거든요. 그럼 이 보기를, 이 지문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해석된 내용을 응용을 해서 답안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32번 문제가 오답률은 좀 있지만은 내가 보기만 꼼꼼히 분석을 해서 풀면은 답안이 보기에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지레 겁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풀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막힌다거나, 훈련이 덜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에서 당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은 실수해서 오답을 찾게 되고 오답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수능형 문법 문제였고 접근하는 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해 이번 방금 지나간 개성고 1학년 중간고사를 분석을 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시험 범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강남권에서도. 교과서 외에서 90%. 물론 학교에서 수업은 했죠, 프린트로. 근데 한 번 수업할 때 작품이 한 10개씩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문학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수능형 문제의 난도는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기형 문제가 오히려 난이도가 좀 높았고 문학의 변별력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보다는 한 2등급에서 3등급, 상위 10%에서 20% 사이의 변별력이 문법 문제가 좀 좌우지했고, 1등급 내에서나 1, 2등급 사이에서의 변별력은 오히려 문학의 고난도 문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또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모르죠. 뭐 또 막 엄청난 컴플레인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의 국어 출제 패턴이 기말고사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일단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어와 어휘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건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거든요. 사실상 상위 10%에서 1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이 부분의 공부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중위권, 그 다음에 한 20% 이하의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확실히 끝내야 되는 거죠, 기말고사 이전에.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이런 개념과 어휘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선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답의 원인과 부족한 개념, 어휘, 사고과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만 또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4번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오답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과 후행학습, 반복,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식은 암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법도 내가 문법의 규칙과 문법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에 계속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적용을 많이 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문법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문제풀이와 오답에 대한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고, 추출된 오답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꼼꼼히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급별로 학습 전략을 좀 풀이를 하자면은, 하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 암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부족한 영역을 먼저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좀 충분히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스스로가 힘들면은 이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찾아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 학습이 필요하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걸 스스로가 인지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결국 한두 문제 차이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저희도 이번에 2개 틀린 학생이 있어요. 평균이 50점 밑일 것 같은데 2개 틀려서 94점 얼마인데, 그러면 그 학생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는 결국 한두 문제 차이라는 거죠. 그럼 3개 틀린 학생이 2등급일 수 있는 거고, 1개 틀린 학생이 1등급인데 2개 틀린 학생이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만큼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위 내에 다양한 변형 문제들,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뭘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에 있어서 문제 풀이를 하는 데서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오답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내신 경향은 일단 방대한 시험 범위, 일반 다른 고등학교에 비한 10배에 가까운 시험 범위, 그리고 교과서 외에서 90%를 출제했다는 것, 수능형 문제가 다수고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가 사라지고 선택형 문제가 1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수능 유형이 있긴 하지만은 난도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 문제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성고 1학년의 국어 평균 점수는 50점대일 수 있습니다. 50점대. 저희 학원에 저희 반에서는 평균이 60점 후반 이렇게 저희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졌는데, 네, 일단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범위 내에서 꼼꼼한 학습, 다수의 예상 문제 풀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내가 문학이 약하다, 고전시가가 약하다, 문법에서 의문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험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또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고쳐야지 성적이 오르고 보완이 되고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답에 대한 꼼꼼한 정리와 반복 학습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 개성고 1학년 국어 중간고사 분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좀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리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화나 대면 상담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